안녕하세요, 치킨배당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초보자가 하는 실수 5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주식 초보자란 치킨배당, 즉 저를 나타냅니다. 즉 제가 했던 실수들을 다뤄보고자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의 경험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첫 번째 실수는 이 수수료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주식 거래에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주식을 살 때 그리고 팔 때 증권사에 주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팔 때는 기타 재세금, 이게 인지세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수료가 0.25%다, 0.1%다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지만 거래 금액이 커지면 나가는 금액이 꽤나 큰 것 같아요. 저희 실제 거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도비를 샀다가 코로나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포의 매도를 해버린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좀 아쉬운 거래인데요. 저는 이 어도비라는 주식을 187달러에 팔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7.73이라는 7.73달러의 수수료 플러스 재세금이 나왔네요. 이거를 비율로 따지면은 약 0.86%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게 매수할 때의 수수료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매수 수수료는 2.47달러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고팔고 하는데 든 수수료는 약 10.2달러입니다. 이걸 비율로 치면은 약 1.14% 수준인데요. 만약에 제가 1000만원어치 어도비 거래를 했다면요, 저는 약 11만 4천원의 수수료를 그대로 증권사에 지불해야 됐을 겁니다. 가뜩이나 이건 제가 수익을 본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수익률이 최악입니다.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10%에 육박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로 이 정도의 수수료까지 낸 거죠. 사람들이 매도나 매수를 많이 하면 계좌가 녹는다 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런 점 때문에 이렇게 계좌가 녹는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관련한 저의 두 번째 실수는요, 수수료 감면 이벤트 신청을 늦게 한 것입니다.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이거 보셨을 텐데요. 저는 여기에 신청을 해야 적용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래를 하다가 0.1%가 아니라 0.25%로 계속 거래를 했던 거죠. 그리고 환율 우대도 못 받아서 꽤나 많은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건 실수담이지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한 두 번째 실수는 제가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했다는 점입니다. 저의 달러 환전 내역인데요. 여기 빨간 색상을 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실제 네이버에 있는 환율이고요. 이게 실제 제가 거래를 한 환율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제가 처음에 거래할 때는 네이버에 나온 환율이랑 이게 거래 환율이 달라서 좀 많이 의아했었습니다. 원래 이런 건가 하면서 그냥 거래를 계속 했는데요. 근데 환율 우대 이벤트 신청을 이때부터 했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환율 우대가 뭐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나옵니다. 환전 수수료를 깎아주는 것. 정확히 이런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대율을 빼면은 이렇게 수수료가 된다. 만약에 우대율이 95%다라고 하면은 5%의 수수료를 내게 되는 거죠. 저도 아직 이 개념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환율 우대를 받지 않으면 정말 많은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점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원래 환율이 1167원인데 1179라는 원의 환율로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좀 봐왔습니다. 이게 액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도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느꼈는데요. 저는 처음에 환율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1220원인가 1160원은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비율로 치니까 한 5% 정도 되는데 이걸 직접 계산해보니까 진짜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표는 이제 3천만원 환전 시에 환전 금액을 나타내는데요. 언제 환전하느냐에 따라서 150만원이 차이 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220원의 환율로 3천만원을 환전 시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60원 환율에서 3천만원을 환전하게 되면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이 차이는 1272달러이고요. 이걸 원화 환산했을 때는 1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즉 3천만원으로 내가 5% 수익을 냈더라도 이렇게 환전 잘못해버리면 수익이 바로 0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늦게나마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율에 주의해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몇십 원 차이라고 해서 이걸 대충 넘기면은 나중에 정말 큰 손해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세 번째 실수는 패닉셀인데요. 공포감이 엄습할 때 너무나 쉽게 그 주식을 매도해버렸습니다. 이 표는 저의 매수 그리고 매도한 리스트의 일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나름 제가 분석을 통해서 괜찮은 기업을 매수하였으나 무섭다는 이유로 곧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여기 항상 제가 이제 구매나 매도할 때 이유를 달아놓는데 제가 매도한 건 거의 다 이제 공포더라고요. 더 빠지기 전에 무서워서 판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지만 그때 한 달에 마이너스 3%가 빠지면서 이거 더 빠질 수 있겠다 싶어서 공포에 팔아버린 케이스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주식들로 인해서 수익도 못 보고 수수료만 내고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저를 미치게 하는 거는 나중에 이 가격들이 다 올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스터카드를 275달러에 팔았는데 지금은 282달러고요. 비자를 174달러에 팔았는데 지금 185달러고, 어도비가 진짜 미치겠습니다. 어도비가 300달러 정도에 팔았는데 지금 367달러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말할 것도 없죠. 170달러에 팔았다가 지금 185까지.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서 수익률 한 10% 정도를 손해본 거죠, 이제. 이렇게 거래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공포에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네 번째 실수는 경제를 잘 몰랐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자꾸 움직이는데 이게 왜 움직이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좀 이유가 없는 공포감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무서운 거죠. 그리고 얼마 전 유가가 떨어졌을 때 다른 주식들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저는 왜 그게 떨어졌는지 몰랐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휘발유 싸지고 좋기만 한데 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한 생각을 했죠. 그리고 패드 그러는데 패드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기도 하고, 미중 무역 분쟁은 뭐고 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가는 중이고요. 이렇게 경제를 알수록 현재 주가의 흐름이 좀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주가가 오르고 내린 이유를 알고 나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이 힘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와 관련한 공부는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왜 움직이도 모르면 제가 앞으로 더 패닉 세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의 5번째 실수는 나만의 투자 수칙이 없다라는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는 거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유튜브에서 대공황이 온다, 현금 보유하세요 라는 컨텐츠를 보면 현금 보유해야겠다 하고 현금을 좀 만들어 둡니다. 근데 그날, 동일한 날에 오후에 이런 떨어질 때가 기회다라는 컨텐츠를 보면 기회인가? 라고 해서 또 삽니다. 근데 또 다음날 이런 컨텐츠를 보면 현금 보유해야지 하고 팔아버리고, 근데 또 이걸 보면 다시 사야지 하고 사고, 이러면서 사고팔고를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예도 있는데요. 어느 유튜버 분이 저 돈 벌었어요 수익 인증하면은 나도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이거 망했습니다 하면 나도 떨어버려야겠다 라고 하고 손절해버리고, 또 다음날 이거 보면 또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 이렇게 사고팔고를 또 많이 해야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씩 바뀌면서 저의 매수나 매도 횟수가 더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은 수익대로 나지 않고 수수료는 점점 깎이게 돼 있죠. 아직도 이렇다 나만의 수칙이 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요.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나를 돌이켜보니 처음보다 공포에 강해진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실수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저는 수수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요. 환율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공포에 매도를 해버렸고, 경제를 알지 못해서 주가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투자 수칙이 없다는 점도 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의미한 사고팔고의 반복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저의 손해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본인 투자 철학이 없거나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면 주가 변동에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심에 크게 영향을 받고요. 그렇게 되면 공포에 팔아버리거나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몰빵을 해버리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게 자주 사고 팔게 되면서 수수료나 환율에 의해서 계좌가 높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을 제가 느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악순환되면서 결국에 손해보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느낀 것은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최근에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들이 무언가를 정리해주길 바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기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인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투자자인지, 내가 공포에 약한지, 내 투기심이 강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칭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경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을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라면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